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를 것 같은데요. 큰일인데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카타르와 대한민국 사이의 가스불이 단 한 번의 폭발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긴 침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시작되면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에너지 안보라는 견고한 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위기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카타르가 던진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안방의 보일러와 반도체 공장 라인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직격하게 될지 지금부터 그 팩트의 이면을 가장 차갑고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린 이 문장에 담긴 무게감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격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피해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카타르 전체의 LNG 수출의 17%를 담당하던 핵심 생산 라인인 LNG 트레인 1호와 2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밀 설비와 특수 자재들은 주문 제작에만 수년이 걸리는 핵심 부품들입니다. 카타르 정부는 복구 비용으로만 무려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5조 원을 책정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0만 톤 이상의 LNG를 카타르와 장기 계약을 통해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가스 도입량의 30%에 육박하며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가항력 선언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1,000만 톤의 공백을 전 세계 어디에선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 LNG 시장에 이 정도 규모의 여유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국제 현물 시장에서 기존 계약의 5배, 심하게는 10배 이상의 웃돈을 주고 가스를 사와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싱가포르와 도쿄 거래소의 LNG 선물 가격은 카타르의 발언 직후 전 거래일 대비 40% 이상 폭등하며 실물 경제에 닥칠 먹구름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타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월드컵이나 부유한 왕실 이미지로 익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스 하나로 전 세계를 굴복시킨 지독한 생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의 양식 진주가 등장하면서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천년 진주 시장이 붕괴했을 때 카타르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벗어난 뒤 알사니 왕실이 집권하며 북부 해상에서 발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노스필드가 이들의 운명을 180도 바꾸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스필드의 매장량은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써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했지만 당시만 해도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배에 실어 나르는 LNG 기술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때 카타르의 손을 가장 먼저 잡고 위험한 도박을 동참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첫 번째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그들의 가장 든든한 고객이자 기술적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가스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을 직접 건조하며 조선업에 전성기를 열었고 1999년 SK 서미트호가 카타르의 LNG를 싣고 인천항에 닻을 내린 그날 이후 약 30년 동안 두 나라는 혈맹에 가까운 에너지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 30년의 신뢰조차 지정학적 갈등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진짜 문제는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로부터 들어오는 연간 1,000만 톤의 가스가 끊기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은 여러분의 가계부입니다. 발전 단가가 낮은 LNG 공급이 줄어들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고 이는 곧 모든 공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되어 우리 일상을 지배할 겁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당장 닥친 산업계의 위기입니다. 단순히 가스 고지서의 숫자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의 거대한 축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이번 카타르의 공급 차질은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프타 분해 공정의 핵심 원료인 저유황 컨덴세이트를 카타르에 의존해 오던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주요 기업들은 원재료 도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품 가격에 이를 전가하지 못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금융권과 산업계의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올해 2분기와 3분기 국내 주요 석유 화학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8%에서 심하게는 27%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실적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은 에틸렌 스프레드, 즉 원료와 제품 가격의 차이가 이미 손익분기점을 위협받으며 사실상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상황은 심각합니다. 필수희귀 가스인 헬륨 공급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5년이라는 공백을 버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웨이퍼 생산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비용이 평시보다 폭등하며 글로벌 시장의 수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류비 폭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출발한 LNG선은 열흘이면 우리 앞마당에 닿았지만 미국 멕시코만에서 출발하는 대체 물량은 파나마 운하의 정체를 뚫고 최소 25일에서 30일이 소요됩니다. 늘어난 용선료와 급등한 통과료, 여기에 물량 확보를 위한 급행료까지 합치면 물류비는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치솟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수급 안정 대책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처절한 비명이자 대한민국 실물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단순히 공포에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장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플랜 B는 기존의 공급망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과 호주라는 거대한 공급원 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급 단기 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치솟는 물류비와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 9개에 불과한 국내 LNG 수입 터미널과 비축기지의 용량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확충하는 대대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가 즉각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무기가 되었음을 이번 카타르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LNG라는 미지의 길을 카타르와 함께 개척하며 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던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5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실현을 통해 특정 국가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에너지 독립의 기틀을 다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떤 지정학적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체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길을 찾는 자에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 가스 밸브를 두고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에너지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끝내 승리하여 우리 안방의 온기와 산업의 심장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